오늘은요, 우리나라에서 이 최초 수식어를 부여한 자동차들의 역사 이야기를 좀 가져왔습니다. 네. 먼저 우리나라 이 한반도에 현대적 개념의 자동차가 언제쯤 좀 들어왔을 거라고 보세요? 가솔린 자동차가 만들어진 게 19세기 그 무렵 그걸 아세요? 대단하신데? 맞아요. 살아있지는 네, 않았지만. 맞습니다. 그와 비슷한 시기였는데요. 이 가솔린 자동차는 1886년 독일에서 발명돼서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보다 한 20년 뒤인 1903년 고종 황제의 이 1호 어차로 들어온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고종 황제 즉위 30주년을 맞아서요. 미국 공관을 통해서 들어온 이 F사의 A형 리무진으로 네. 2인승 오픈카 형식을 띠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육료로 이용할 때 이 마차나 인력거를 주로 사용했던 시기였는데 이 미국산 자동차가 등장하면서 이 획기적인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역사적으로 정확한 기록이 좀 남아있지 않고 일설로만 좀 전해지는 한계가 있고요. 또 안타깝게도 1904년 이 러일 전쟁이 발발하면서 이 어차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에 처음 등장한 자동차는 오픈카였다. 네. 네, 이것도 알게 됐네요. 어쨌든 저렇게 미국 차가 들어오면서 우리나라 자동차 시대가 시작이 된 건데 그러면 우리나라 국산차가 처음 등장한 거 이건 언제예요? 우리나라 손으로 만든 첫 자동차는 6.25 전쟁 직후인 1955년에 등장을 합니다. 자, 미군이 폐차한 윌리스 MB라는 그러니까 4분의 1톤 트럭, 흔히 말하는 집차 있잖아요. 네. 그걸 완전히 분해한 다음에 그 부품을 가지고 재조립해서 나온 차입니다. 이름이 천천히 얘기하겠습니다. 시발 자동차. 예, 예. 그러니까 이름이 독특하죠? 한자로 처음 필발해서 우리나라 자동차의 시발점이 됐다 해서 붙여졌다고 합니다. 한 대 만드는 데 평균 4개월이 걸립니다. 수제형 차량이에요. 형태는 집 스타일, 즉 지금의 SUV 형태를 띠고 있었습니다. 배기량 2195cc에 최고 시속 80km 달릴 수 있던 이 차는요. 드럼통으로 차체를 제작하고 엔진은 전통적인 대장간에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택시 회사에 총 500대가 판매돼서 영업용 시발 택시로 유명해지기도 했죠. 네, 이름 때문에 더욱 유명해진 차인데 6.25 전쟁의 폐허 속에서 탄생했다는 그런 또 가슴 아픈 역사가 맞아요. 있었네요. 네. 자,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차를 만들게 됐지만 저게 이제 완전히 우리가 만든 거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이 1960년대 무렵부터 도로에서는 뭐 코로나, 크라운, 뭐 블루버드 같은 다양한 차들이 이제 누비기 시작했는데 모두 이 외국 모델을 갖고 와서 우리나라에서 조립하는 형태였습니다. 쉽게 말해서 아직 한국 차가 이 카피카의 신세를 벗지 못한 시대였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빌려온 디자인이 아닌 고유 모델을 갖게 된 건 그로부터 한 10년의 세월이 지난 뒤였는데요. 1976년 드디어 국산 모델 1호 자동차가 등장하게 됐습니다. 네. 제가 몇 주 전에 50년 전 이 자동차의 쿠페 모델이 복원됐다라는 소식 전해드린 적 있는데 기억하시죠? 아, 그치? 그 얘기 들으니까 딱 감이 오네요. 네, 국민차, 예, 푸니. 허니. 맞습니다. 이 1974년 모델의 디자인이 확정된 뒤에 2년 뒤에 1976년 대량 생산에 성공한 H사의 포니 이가 바로 우리나라 최초 독자 모델 생산된 모델입니다. 네. 이 소식이 이 세계를 굉장히 깜짝 놀라게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H사가 미국 F사와 합작해서 자동차를 조립하고 생산하는 회사였고요. 1인당 국민 소득이 $600에 불과한 이 한국에서 그렇죠. 필요한 부품만 한 2만 개가 넘는 자동차를 직접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두가 불가능했던 일을 이 폰이 개발로 성공하면서요.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16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에 이어 2번째로 고유 모델을 생산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이때를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저희 집 첫 차도 폰이었는데 네. 그 폰이가 집에 들어올 때 야, 그 으쓱한 기분이라니. 맞아. 예. 인기 대단했죠. 근데 포니가 출시되기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자동차를 보유한 국민이 500명 중에 1명꼴이었어요. 그 당시 미국은 국민의 절반이 자동차를 보유하고 있었다. 그 차이를 비교해보면 굉장히 씁쓸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차죠. 기능 좋죠. 합리적인 가격이죠. 국민은 내 차에 대한 그런 꿈을 현실로 이룰 수 있게 됐습니다. 실제로 출시 후에 한국에서 판매된 신차 10대 중에 4대가 폰일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누렸습니다.
자, 이런 성공에 힘입어서 포니 디자인을 기반으로 한 여러 파생 모델이 있죠. 포니 택시, 포니 픽업, 포니 웨건, 포니 3도. 야, 포니가 줄줄이 나옵니다. 또 76년 차량 출시 첫 해에 중동과 남미 등의 1,019대 자동차를 수출하는 성과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다 포니야. 오, 대단합니다. 네. 그렇게 중산층을 상징하는 아이콘이 됐고 큰 사랑을 받으면서 국민차로 자리매김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포니와의 추억이 있는 분들이라면 옛날 추억의 앨범을 한번 들춰봐야 될 필요가 있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포니와 함께 사진을 찍으신 분들이 좀 있으실까요? 저요. 그러니까 바로 중차가 포니였다. 저 옛날 앨범 뒤져보면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당시에 이 포니 앞에서 가족 사진을 찍는 게 일종의 이 성공의 상징이라고 불릴 만큼 여러분들이 굉장히 앨범에 포니 사진을 갖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그분들한테 굉장히 희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이 포니와의 추억을 공유하면 자동차를 공짜로 받을 수 있는 사진 공모전이 개최됐습니다. 자동차를 받을 수 있어요? 야, 이거 진짜 찾아봐야 정말요? 되겠는데? 네, 그렇습니다. 이달 초 이 H사에서 포니와 고객이 함께 걸어온 길을 기념하면서 사진 공모전을 개최했는데 대상으로 뽑힌 한 명에게는 전기차 I 모델을 증정한다고 합니다. 이 공모전에 참여하는 방식이 굉장히 쉬운데요. 과거 포니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300자 이내에 간략한 설명을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사진은 6월 1일부터 7월 9일까지 접수를 받고요. 제출한 사진과 사연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7월 중에 선정 작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몇 장 찍은 것 같은데 앨범 뒤져봐야겠네. 그러니까요. 아, 아니다. 경운기 앞에서 찍었다. 경운기야? 포니가 아닙니다. 예. 아니 저는 어떡해요. 저 시간을 되돌릴 수도 없고 포니 앞에서 찍은 사진이 없거든요. 합성하면 안 돼요. 네, 뭐 방법은 있습니다. 이 6월 9일부터 8월 6일까지 포니의 역사와 실제 차량을 볼 수 있는 전시회가 강남에서 열리거든요. 거기에 가셔서 사진을 찍어서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니까 해당 전시장에 방문해서 사진을 찍고 제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K 자동차의 역사를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